안녕하세요. 미국이 2023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5.25인데 5.75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내년 하반기쯤에 금리를 한 1%가량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미국 또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지난 7차례의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 한 20개월, 18개월에서 한 20개월 가량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 이후에 어김없이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 기간도 대략 한 2년 정도였고요. 그리고 미국이 침체를 겪고 난 그 다음 2년은 또 다른 나라들이 그 침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그걸 추정해 보건대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2023년 올해 2년에 걸쳐서 올리고요. 내년인 24년, 내후년 25년, 24, 25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 24, 25. 그리고 한국은요. 26, 27쯤에 경기 침체를 겪는다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26년, 27년 경기 침체를 한국이 겪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 27, 28 부동산 시장이 아마 완전 바닥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주가요?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주가는 아마 부동산의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24년, 25년 침체를 겪을 때 그때부터 해서 어쩌면 26까지 24, 56 한국의 코스피 증시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래저래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금의 물가 수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2%까지 물가를 지켜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무리 심해져도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올리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미국 또한 기존에 지난 7차례의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파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0% 똑같게 움직여지진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건 미 연준 파월 의장에게도 시사한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부채는 리만 때 대비해서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부채를 털어내겠습니까?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더 이제 신경 쓰고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더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과연 그럴지 좀 봐야죠. 비관론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반기 경착륙, 심각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비관론자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뭐 주가는 뭐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봐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봐야죠. 노동시장의 견조함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가 봅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시장에 묻혔다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럴까? 좀 이렇게 봐야죠. 당장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겪는 게 올해가 아니다라는 거.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미국이 되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봐야 되는 거죠.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뭐 여기저기에서 뭐 두드려 맞고 뭐 비판받고 이래저래 한다는데 사실 좀 봐야 되죠.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네 삶이 앞으로 더 험난해질 것 같은 생각만 듭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좀 살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죠. 어떻게 될까? 저라고 하는 놈은 별일 없이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별 생각들이 다 드는데요. 확실한 건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최소한 5년가량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집값이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딴 얘기는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혹해가지고 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좋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주변에 생활금고 연체, 단위노역 뭐 연체 증가, 그리고 뭐 저신용자들의 대출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14%, 뭐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신호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 있을까? 잘 살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못 버티면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데 아직도 못 모르는 이들은 뭐 올해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등 어쩌는 등 그러면서 돈을 들이고 있답니다. 걱정이죠. 과연 그렇게 살아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큰일인 것 같은데, 엄청난 충격들을 겪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면서 살겠죠. 뭐 결국에는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흥청망청거리고 사치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뭐 무던히 티나지 않게 저축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또 그런 대로 또 지내는 거고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한 건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삶을 지켜낸다라는 거죠.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제일 경계해야 될 모습 같습니다. 뭐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 뭐 별일 없다, 뭐 노동시장도 좋고 주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단기간에 보고 너무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확실히 2024년부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다. 24년, 25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그 다음 2년 한국이 겪을 거다 라고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